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이익을 나눌 때 흔히 공정하게 나누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공정함이라는 거, 기준이 대체 뭘까요? 안녕하세요. 게임 이론의 정석 김영세 교수님의 이론을 세상에서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학 장박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공정한 나눔의 해법, 협조적 협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큰 일을 해냈어요. 그럼 그 성과를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회일 수도 있는데 참 기준 잡기가 애매하죠. 이게 그냥 서로 기분 좋게 끝내자는 식의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게임 이론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공정함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의 실마리를 딱 제시합니다. 자, 그럼 그 논리의 세계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실 공정함이라는 게 딱 한 가지 정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게임 이론에서도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세 가지 해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마치 공정함이라는 대상을 서로 다른 렌즈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첫 번째는 합리성을 최고로 치는 내시 해법. 두 번째는 각자가 원하는 최선의 목표를 존중해주는 칼라이스모로딘스키 해법. 마지막으로 결과의 완전한 평등을 강조하는 평등주의적 해법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볼까요? 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해법부터 시작해야겠죠? 바로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그 주인공 존 내시의 내시 협상회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해법 중에 유독 이 내시 해법이 협상이론의 황금 표준, 즉 스탠다드처럼 여겨지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시 해법은요, 경제학자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하는 협상이라면 이 네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합의한 일종의 황금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공리라고 하는데요.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네 가지 규칙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효율성. 나눠 가질 파일을 남기거나 버리지 말고 전부 다 깔끔하게 나눠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대칭성. 두 사람의 조건이 완전히 똑같으면 결과도 당연히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거죠. 셋째, 규모 불변성. 돈을 원으로 계산하든 달러로 계산하든 단위만 바뀐다고 해서 협상의 본질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마지막, 독립성. 전혀 상관없는 선택지가 중간에 끼어들었다고 해서 원래 최선의 선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합리적인 규칙들이죠. 네, 좋습니다. 규칙이 그렇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그래서 대체 어떻게 계산하라는 건데 하는 점이요? 그 방법이 정말 놀랍도록 우아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협상이 깨졌을 때 각자에게 남는 것, 이걸 협상 결렬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최악의 경고보다 얼마나 더 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추가 이득을요. 그리고 두 사람의 그 추가 이득을 서로 곱해요. 그랬을 때 그 곱한 값이 가장 커지는 지점, 바로 거기가 내시가 말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인 합의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완벽하게 합리적인 황금률 중 하나를 살짝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리성 말고 다른 종류의 공정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칼라이 스모로딘스키의 해법은 출발점부터가 좀 다릅니다. 이 해법은 각자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 말하자면 각자의 유토피아 지점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결과가 각자의 그 유토피아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그 달성률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달성률을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맞춰주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가 네 꿈의 70%를 이뤘으면 나도 내 꿈의 70%는 이루게 해줘야지, 이런 느낌인 거죠. 평등주의적 해법은요,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그냥 딱 한 가지만 봐요. 협상이 깨졌을 때보다 얼마나 더 이득을 얻었는가. 그래서 그 이득의 절대적인 크기가 두 사람 모두에게 정확히 똑같아지는 지점이 가장 공정한 결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100만큼 더 가졌으면 너도 딱 100만큼 더 가져야 한다. 아주 심플하죠? 자, 들어보니까 공정함을 바라보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철학이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럼 이 해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르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로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내쉬 해법이 네 가지 합리성의 규칙을 모두 지키는 모범생이라면 다른 두 해법은 각자가 추구하는 공정함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규칙 하나를 과감하게 포기해요. KS 해법은 상관없는 대안은 무시한다는 독립성 규칙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상적인 목표에 대한 비례성을 챙기는 거고요. 평등주의적 해법은 단위가 바뀌어도 본질은 같다는 규모 불변성 규칙을 희생하는 대신에 결과에 완전한 평등을 얻는 셈이죠. 일종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이 복잡한 이론들이 우리 현실의 협상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정한 협상에 단 하나의 정답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공정함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빈틈없는 수학적 합리성인가요? 아니면 각자의 이상적인 목표를 존중해주는 비례적인 공정함인가요? 혹은 결과의 절대적인 평등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협상 해법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수학 공식을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공정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 각자의 철학적인 선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누군가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싶은 공정함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차가운 합리성인가요? 각자의 꿈을 존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결과의 절대적 평등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